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3강에서는 말문장에서 실현되는 발음, 그리고 그 역량 첫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고유어수로 발음하기와 한자어수로 발음하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도 없다. 이걸 일도 없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7명으로 말하면서 아라비아 숫자 7을 써서 7명, 이렇게 7을 써서 7명 이렇게 쓰는 것도 떠오릅니다. 하나, 7은 고유어수 표현이고 1, 7은 한자어수 표현입니다. 이처럼 고유어수와 한자어수가 이처럼 넘나들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수 읽기 방식이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고 틀린 것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라비아 숫자 257은 한글 257의 아라비아 숫자이니 아라비아 숫자 2를 쓴 2배는 2배로, 5를 쓴 5가지로 아라비아 숫자 7을 쓴 7군데는 7군데로 읽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배, 5가지, 7군데가 아니고 2배, 5가지, 7군데처럼 읽습니다. 이런 현상은 작은 수일 때 더 두드러집니다. 아라비아 숫자 5를 쓴 5명은요. 5명 왔어 이렇게 5명으로 읽지 않고요. 5명으로 읽는데 아라비아 숫자 50을 쓴 50명은 고유어 수인 쉰으로 읽어서 50명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한자어 수인 50을 써서 50명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작을 때에는 고유어 수로 읽는 경향이 있고요. 수가 클 때에는 한자어 수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도를 일도로 쓰는 문제를 좀 볼게요. 위에서 말한 경향을 고려할 때 고유어수와 한자어수가 넘나드는 경향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하나도를 일도로 쓰는 것도 고유어수와 한자어수가 넘나드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나를 아라비아 숫자 1로 치환하고 그 숫자 1을 한글 1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를 일도로 쓰는 걸 좀 불편해하고 무슨 저런 말이 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를 일도로 표현하는 맥락을 보면 사실 대개는 가볍거나 좀 장난스럽거나 하는 맥락이 좀 많아요. 다만 하나도를 일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사전에서도 일도꼴로 쓰이고 뒤에 오는 모르다, 없다 등의 서술어와 호응하여 쓰인다는 정보를 사전에 실어놓기는 했어요. 사전에까지 실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전은 실제로 쓰이는 말을 실어서 그 쓰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어떤 가치평가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발음 때문에 헷갈리는 표기들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어떻게와 어떻다에 어떻 뒤에 해를 붙인 어떻해? 네. 어떻게 해?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떡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한 그대로입니다. 이는 어떻게 하다가 줄어든 형태입니다. 어떻게 해라는 뜻을 나타낼 때 입말에서 흔히 어떻게로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런 표기가 있나? 하고 헷갈리신다고 합니다. 또 어떡하다가 어떻게 하다의 준말이니까 두 표현은 어느 경우에나 넘나들어 쓸 수 있나요? 라는 것도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은 어떻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 게임은 어떻게 해? 이렇게 쓸 수도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해와 어떻게가 같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방법을 분명히 물을 때에는 준말을 쓰지 않고 어떻게라는 말, 그러니까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이걸 살려서 어떻게 해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번 예를 볼게요. 그가 닻을 내린 곳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에는 관계없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같은 경우가 방법을 나타내는 어떻게를 쓰면 좋은 경우입니다. 한편
저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 오늘도 안 오면 어떡해.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어떻게 하다를 줄여서 어떡하다를 쓰는 경우가 흔하지요. 그 다음으로, 내놓으라야, 내놓으라야, 내로라야. 네, 요거 좀 살펴볼게요. 우리 내로라 하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내로라 하다입니다. 내로라 하다가 발음이 약간 어렵잖아요. 그리고 형태도 좀 낯설죠. 그렇다 보니까 내노라 하다인가? 내노라 하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쓰는 말은요, 내로라 하다입니다. 내로라 하다는 옛말인 내로라 띄고 하다에서 왔는데요. 내로라 하다는 과거에는 한 단어가 아니었대요. 내로라 하다는 1인칭 대명사인 나와 서술격 조사 이, 화자 주어 표시 선어말 어미 오, 종결 어미 라가 결합한 내로라와 동사 하다가 결합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가 서술격 조사 뒤에서 로로 변화되면서 20세기 이후에 이러한 통사적 구성이 한 단어로 굳어져서 내로라 하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빌리다, 빌다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 두 개는 과거에 구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해서 쓴 과거의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빌리다와 빌다를 구별하여 쓴 경험의 간섭 현상을 좀 다뤄볼게요. 예전에는 빌리다, 빌다를 구별해서 썼는데요. 남한테 내어주는 건 빌리다로, 남의 것을 얼마 동안 쓰는 건 빌다로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발음이 달라지면서 발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별이 사라지고 빌리다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한테 내어주는 건 빌리다 써서 빌려주다라는 단어로, 남의 것을 얼마 동안 쓰는 건 빌리다 또는 빌려오다로 쓰게 됐죠. 다만 빌다가 아예 안 쓰이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빌다도 쓰입니다. 빌다는 용서를 빌다 또는 거리를 쏘다니면서 빌어먹다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1편 시청자 궁금증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인지, 이 자리를 빌어인지. 이때에도 빌다는 쓰지 않습니다. 즉, 이 자리를 빌어로 쓰지 않아요. 여기에 쓰이는 빌려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빌리다입니다. 그 다음, 발음이 한 끗 차이인데요. 이런 한 끗 차이인 발음으로 헷갈리는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든지와 던지입니다. 든지와 던지가 헷갈려서 발음도 왔다 갔다 하고 그에 따라서 표기도 맞지 않게 쓰기도 합니다. 선택을 나타낼 때에는 든 형태를, 과거를 나타낼 땐 던 형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든지 말든지와 가던지 말던지 중에서 맞는 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선택을 나타내는 경우죠. 그러니까 든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든의 형태를 쓴 든가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든지 말든지 이거를 가든가 말든가로도 쓸 수 있지요. 그 일이 만약 안 된다든지 하면과 그 일이 만약 안 된다든지 하면 중에서 맞는 것은요. 이 역시도 안 된다든지 뭐 연기된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의 뜻을 나타내는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든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든지는 든가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날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든지 완전히 반해버렸어일까요? 노래를 잘하든지일까요? 예,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경우이니까요. 던 형태를 써서 그날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던지로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 정말 예쁘대. 정말 예쁘대. 네, 에와 에 발음 구별이 좀 어렵죠. 사실상 거의 구별을 안 하시고 발음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쓰는 것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대,
대가 헷갈린다고 하는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이의 대, 어이의 대 이렇게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대는요, 다고해나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이의 대는 덜아, 던대로 바꿀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직접은 못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예쁘다고 해는요. 아 형태 있잖아요. 다 형태. 그러면 정말 예쁘대, 아이의 대를 쓰시면 되고요. 내가 직접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 정말 예쁘던데는 어 형태, 어이의 대를 써서 정말 예쁘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3강 발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4강에서도 발음과 그 영향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